안녕하세요. 애니투니 공작소입니다. 자, 이번 작업은 파티클 월드의 기본 옵션이 아니라 PNG 이미지 소스를 텍스처로 이용해서 이와 같이 꽃잎이 휘날리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된 파티클 월드의 레이어를 확인을 하면은요. 이와 같이 두 개의 레이어가 사용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적용된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이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향성을 가지면서 꽃잎이 휘날리는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지금 현재 파티클 입자는 이 안에 있는 파티클 타입의 옵션을 가지고 적용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꽃잎 소스로 PNG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텍스처 모드로 연결을 한 상황입니다. 텍스처 스퀘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지금 텍스처 옵션의 레이어에 꽃잎 1,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거는 지금 보시면 파티클의 똑같은 옵션의 텍스처는 꽃잎 3 해서 두 가지의 꽃잎 소스 이미지를 연결을 해서 사용한 상황이에요. 일단 이 부분은 앞전에 설명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제가 파티클 월드를 솔리드에 생성을 해서 PNG 이미지 소스를 텍스처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해보고 나머지 이렇게 제작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더 추가적으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일하게 컨트롤 Y 해서 컴프 사이즈로 솔리드를 넣어주시고 그다음 파티클 월드를 적용을 시켜주시면 이와 같이 기본적인 디폴트 값에 의거해서 파티클이 폭발 형태로 그리고 파티클 입자는 라인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이 PNG 소스, 자, 이 PNG 소스를 제가 한번 더블 클릭해서 모양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배경이 투명한 꽃잎을 하나 이렇게 포토샵에서 정리를 해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파리 형태로 해서 배경을 투명하게 뺀 PNG 소스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지금 이미지 소스를 컴프 안에다가 인서트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이미지 소스는 굳이 눈을 켜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작업하는 이 파티클 월드의 파티클 타입의 옵션을 텍스처드 스퀘어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텍스처에 대한 이 옵션에서 레이어만 선택을 해주면 자동적으로 눈이 켜있지 않더라도 소스로서 입자를 뿌려주기 때문에 이거는 눈을 켜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딴 거는 나중에 조절을 하는 걸로 하고 입자에 대한 부분은 파티클의 속성에서 제어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열어주시고 파티클 타입은 텍스처드 스퀘어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이 안의 옵션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미지를 텍스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처드 스퀘어라는 옵션을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 텍스처에 대한 레이어를 여기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텍스처 레이어 지금 넌이지만 그리고 소스를 사용하겠다 해놓고요. 저는 첫 번째 요거는 텍스처 중에서도 꽃잎 1이라는 레이어를 텍스처로 사용하겠다고 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숫자 제로를 눌러서 네, 플레이를 시켜보면 텍스처의 모양이 기존에 있었던 디폴트의 라인이 아니라 꽃잎의 형태로 지금 이렇게 변형이 돼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기존에 있는 나의 이미지 소스의 색깔이 아니라 현재 요 디폴트 안에 있는 컬러 맵이 Burst to Death 요게 지금 색깔로 적용하겠다고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옵션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생선과 소멸의 색깔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색깔을 사용해야 되니까 맨 밑에 있는 요거를 적용을 해주시면 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소스의 그 색을 그대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원래 저희가 PNG 소스에서 보였던 그 이미지 그대로 이렇게 지금 파티클 입자로 적용돼서 쏟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파티클의 사이즈, 생성의 사이즈, 소멸의 사이즈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생성과 소멸을 뭐 동일하게 하셔도 되고 소멸될 때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내지는 그 반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전에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그 방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쪽 샘플과 다르게 저희가 방향성을 갖고 있는 부분은 지금 애니메이션에서 폭발해서 쏟아지는 형태가 아니라 이 두 번째 디렉션을 갖는 옵션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이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 의거해서 파티클이 뿌려지는 현상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옵션을 적용을 해주시고 요 지금 이제 속력은 벨로시티 그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기는 중력값 등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저 앞전에도 설명했지만 디렉션에 대한 부분의 옵션에서 X, Y, Z축으로 해서 방향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X의 방향성도 그리고 Y의 방향성도 네, 뷰를 두 가지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보시면 요 방향성을 확인하면서 입자가 뿌려지는 네, 모양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배경의 이미지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의 이파리에서 꽃잎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연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춰서 프로듀서에서 포지션, 발생되는 위치 값을 일단 조절을 이런 식으로 Y축도 조금 위로 올리고요. 대체 포지션은 뭐 변경을 안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 부분의 라디어스 값을 조금 더 반경, 네, X와 Y의 반경, 그리고 Z의 네, 반경을 조금 더 퍼뜨려서 훨씬 더 이렇게 공간감을 가지면서 꽃잎의 이파리가 휘날리는 걸로 연출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포지션 XY, 라디어스 XY로 해서 뿌려지는 위치와 그다음에 네, 반경을 조절을 해주시되 바람이 부는 큰 방향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춰서 이쪽에 디렉션의 X, Y, Z의 위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휘날리는 느낌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피직스에서 벨로시티 값을 조금 낮춰볼게요. 너무 지금 힘껏 휘날리는 것 같아서 속력을 조금 낮추고 잡아당기는 힘도 조금 덜 잡아당기는 걸로 해서 네. 뭐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정도. 자, 잡아당기는 힘을 조금 더 많이 하면 네, 지면으로 더 많이 내려오겠죠. 네. 한 이 정도의 느낌으로 부러진다고 조절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입자가 생성되는 비율이 지금 조금 많기 때문에 비율을 조금 줄이고 수명은 뭐 한 1 정도 유지를 하는 걸로 제어를 했을 경우에 자, 이런 느낌으로 휘날리는 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향성으로 해서 하나를 작업을 했다고 치면은 네, 컨트롤 D 해서 이 방향성이 아니라 반대 방향성으로 한번 옵션을 바꿔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피직스에서 방향성을 완전히 반대로 방향성을 돌려주었고요. 그다음에 프로듀서에서 위치도 조금 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좀 휘날리게끔 정리를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소스도 바꿔야 훨씬 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파티클의 텍스처를 꽃잎 1이 아니라 네, 또 다른 나뭇잎 이파리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리를 두 개를 그리고 속력도 조금 다르게 위치나 라디어스가 뭐 이런 것도 좀 다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속력도 네, 속도도 조금 다르게 연출을 좀 해주시면은 이와 같은 꽃잎 휘날리는 장면의 소스를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부분은 여기 안에 보시면 피직스에서도 지금 벨로시티하고 그래비티 조절 이외에도 저항값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에서 휘날리는 것보다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저항값이 없죠. 그래서 저항값이 없는데 얘는 지금 저항값들을 다 1 이상으로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쪽 지금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떨어질 때 저항에 의거해서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천천히 떨어지는 걸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눈 내리는 파티클과 조금 다르게 적용한 부분은 요 오페시티가 눈구송이보다는 훨씬 더 진하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맥시멈 오페시티를 100으로 적용을 해서 꽃잎의 쉐입이 확실하게 네, 투명도가 없게끔 정리를 해 놓은 상태예요. 네, 그거 이외에는 지금 뭐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뭐 플로어는 뭐 쌓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플로어 적용 기본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자 떨어져서 소멸되는 데까지의 수명은 지금 굳이 저는 4까지는 할 필요는 없었는데 조금 수명을 길게 적용은 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작업을 하시면서 파티클이 떨어질 때 요 지금 화면 바깥으로 관통을 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경우면 그 시간을 플레이를 시키면서 적절히 수명을 적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티클 입자가 생성되는 비율과 수명 답은 없지만 연출하시면서 적절히 조절해 주시고 그다음에 프로듀서는 요 안에 파티클이 생성되는 위치와 퍼져나가는 반경의 어떤 옵션이라고 보시고 적절히 보시면 또 요것도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부분의 옵션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필요에 따라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을 적용을 하시면서 스터디를 해 주시면 소스를 이용해서 뭐 꽃잎 휘날리는 거 이외에도 낙엽이라든지 다양한 뭔가 파티클 입자들을 구현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설명한 부분을 토대로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파티클 월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